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상승 속에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6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가 3% 올랐고요. 또 현대차가 노사 합의 소식에 2%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환율은 오늘 밤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1090원 선 초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남기실 수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가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정재훈 멘토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장 시장 키워드는 한마디로 일단은 쌓여가는 피로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커져가는 변동성인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강보합세에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러한 모습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 즉 쿼드러플 비칭 데이가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금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저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고점 권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960포인트 정도대가 일단은 목표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표치를 찬 주식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해줬습니다. 전날 5천억, 그 다음에 전날 5,100억, 오늘 같은 경우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변동성 부분들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당일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지수, 검정색 선이 지수의 모습인데요. 지수가 오후장 무렵부터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하나를 더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은 바로 파란색 선입니다.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종료까지만 해도 5천억 정도밖에 매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 외 6시 4분에 딱 보게 된다면 1조 1천억을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부분들은 누군가가 블록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블록으로 매도가 나왔었고 그 물량들을 그대로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라고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군들의 흐름들, 즉 아마도 대형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차피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그럴 빌미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시간 외로 일단 그 손바뀜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파트론 매수가 17,8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17,000원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역을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한 부분들은 이제 갤럭시 노트 3 부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기어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IT 부품 섹터에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해드렸었는데요. 긴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함께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박스권역의 좀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을 했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주 중반부터. 그리고 꾸준하게 이번 한 주 내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거를제 외국인,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외국인 쪽에서 약 44만 주 이상을 좀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17,800원권역대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17,800원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 4.5% 정도의 손실권역에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들도 마디로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작은 마디로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전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5,000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이탈된다면 그 다음 순이겠죠? 이마디로 밀려 내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거의 14,000원대 초중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좀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금요일 날,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 반등에 대한 빌미를 좀 잡아놓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폭의 절반의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상승 N자형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얼추 밀려 내려온 가격대의 약 절반의 되돌림이다. 그렇게 된다면 약 17,5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자리대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를 해보자 정리해 주셨고요. 디스플레이텍 오늘 장에서 3% 빠지면서 손절가 바로 위까지 왔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IT 부품 섹터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굵직하게 매수를 해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8월 23일 때 외국인 쪽에서 약 30만 주 정도,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관 쪽에서 10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평균 단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12,000원대 초반권역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연기금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현재 수급적으로 큰 꼬임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큰 물량이 들어왔었지만 아직까지는 이탈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5일선의 쌍봉입니다. 과거에 시간을 좀 배웠었을 겁니다. 공부를 좀 했을 때 5일선 쌍봉이면 21선을 반드시 깬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 양봉이라고 세워놨던 이 자리대, 즉 11,5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대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바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21선을 회복시켜 놓으려는 그런 반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과열돼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디스플레이텍 같은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저가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사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분석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만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손절가 11,500원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종목도 한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참 이름이 참 길어요. 근데 한국타이어를 좀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와 분사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가 주로 현재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타이어 쪽 섹터도 일단 최근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연 뭐냐면 이게 과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 회복도 회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가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국이 지금 이제 내수 부양 이뿐만 아니라 경기 성장뿐만 아니라 내수 즉 소비까지도 현재 생각을 해둔 정책을 좀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많이 팔릴 거고요. 태블릿 PC도 많이 팔릴 거고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동차도 산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게 되면 타이어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즉 한국타이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캐파가 어느 정도 좀 증가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캐파에 대한 성장률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과거에 금호타이어나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증설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캐파 증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의 현재 40%, 그 다음에 독일의 프리미엄 타이어의 10%, 미국 메이커의 17%, 폭스바겐의 28% 정도의 일단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캐파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측을 할까요? 바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고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현재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좁은 국가에서 그리고 내수를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매수를 많이 했었고 해외 진출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좀 많이 해놨다라고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지금 현재 고객사 즉 수요가 한국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유율 중국 쪽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서서히 좀 진출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객사가 서서히 좀 다변화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그 규모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마진 구조조차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합성 고무 가격이나 타이어 가격 이 지금 현재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마진율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지주사격이긴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어느 정도 실적이 증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SK라든가 GS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지주사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 애들 맨날 단타 치고 있죠.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수는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대부분 다 투신 쪽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차익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이 물량을 받쳐주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도 이제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당히 기업 분할하게 바닥 권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스 권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값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직 목표치가 조금 남아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눌림받고 두 번째 마디로 한 마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여기다가 저점 지지해주고 이제 장기 박스권역으로 좀 모여놓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값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배열 구간입니다.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25,050원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좀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전고점 권역이죠. 약 24,500원 권역부터는 24,500원 이하 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26,500원 즉 전고점 자리죠. 이 자리대인 2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3,300원 즉 61선이 이탈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매수가 24,500원 이하에서 설정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디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또 한 번의 관심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여전히 마디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마디 매매를 피보나치와 함께 접목을 해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수월한 그런 매매를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디의 가격은 항상 변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아직까지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이 마디를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 마디를 구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좀 기준으로 작용을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량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대한 혹은 외국인에 대한 평균 매수 단가, 평균 단가를 구해서 그 눌림목 포인트를 잡거나 이동평균선을 잡아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디 매매와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될 자리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 자리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눌림목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를 활용해서 목표치와 저항대를 예측을 해서 매매 툴로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글에 적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 조정대 같은 경우는 385, 618이라는 부분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즉 38.2%의 조정, 50%의 조정, 61.8%의 조정대가 있다. 거기서 38.2%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상승 N자형으로 진행이 되고 50%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N자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8%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하락 N자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피보나치로 단순히 목표치와 파동의 목표치 이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을 보시게 된다면 엘리어트 파동을 보게 된다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가장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최대 13파, 13번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 3번, 5번의 상승 그리고 2번과 4번의 조정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1번이 상승을 한 이후에 2번 조정을 받고 나서 이 3번 상승 파동이 들어가게 되면 통상 1.618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원에서 2만원까지 갔다가 50%의 조정을 받았으면 15,000원 중간 빠졌으니까 15,000원에다가 뭐 1.618을 곱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 나오고 계산기를 두들겨야 될 거예요. 그렇게 계산기 두들겼을 거였으면 지금 여기에 이 방송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단 나중에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번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 목표치는 약 1.618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고 마지막 5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1파와 대등수치만큼 즉 1파가 5,000원이 상승을 했다면 5파도 5,000원을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있거든요. 1번의 상승폭만큼 상승을 하거나 61.8%의 비율로 상승을 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엘리어트 파동을 몰라도 피보나치만 알아놓고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현대 BNG 스틸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선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일단 예시를 좀 보고 난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이 8,960원부터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깊은 조정을 받았어요. 깊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상승폭에 1.618배가 상승을 한다라는 기본이에요. 즉 지금 현재 이 상승폭만큼의 여기에 보시면 1.618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피보나치의 확장이거든요. 확장. 그러면 이 각각의 선이 있을 거예요. 1.236, 1.382, 1.5, 1.618, 2배. 이 부분들이 각각의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1.8%, 1.618배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만큼 올라갔는지 지금 현재는 자가 없으니까 재보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현대 BNG 스틸을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부분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 캡처를 해놓은 부분들인데요. 자, 우선 현대 BNG 스틸 한번 봅시다. 자, 현대 BNG 스틸을 좀 보게 된다면 BNG,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목표치 잡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라 라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지금 현재 12,600원대에서부터 요 저점인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61.8%의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친 부분들하고 저점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1.618배가 상승을 했고 눌림을 줬고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마디폭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지워놓고요. 자, 우선적으로 짝대기를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여기가 나오죠? 이 동그란 원이 나올 겁니다. 이 자리대를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 자리대가 바로
매도의 목표치입니다. 즉, 이 종목이 만약에 1, 2, 3, 4, 5파동으로 생명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의 매도 자리가 16,450원짜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파동을 놓고 보게 된다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상승폭으로 움직였었죠. 근데 이 부분들 보통 한 배수만큼 올라간 상승폭만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61.8%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쌍봉을 만들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에 한 배수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61.8% 이내 정도가 움직이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쌍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쌍봉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비엔지 스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한번 지수가 되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수를 한번 봅시다. 지수를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마디로만 따져봤는데 한번 해봅시다. 지수가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까지 딱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이거 선이 너무 많으니까 1.618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자리대가 1.618, 저점이 이 자리대고 그 다음에 고점 자리대를 한번 싹 그려볼게요. 여기와 여기. 자, 그리고 한번 지워봅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체크했던 1927포인트가 지금 현재 1.618배예요. 즉, 이 상승을 했던 폭의 1.618배가 상승을 했던 자리대가 여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상승폭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자, 1940포인트 때까지가 어느 정도 고점권역이죠.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이 자리대가 깨지는 자리, 즉 1927포인트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밀려 내려올 것이다. 즉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긴 흐름들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들 한번 해보죠. 이 부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승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61.8%까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만약에 이 상승폭만큼 이 마디스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자리대의 목표치는 약 1980포인트 자리대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마디 매매보다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마디 매매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폭에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조정폭을 그대로 갖다 붙였죠. 그대로 갖다 붙이니까 목표치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레벨 다운으로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로 갖다 붙이고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약 2007포인트대까지 남아온다,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2000포인트도 구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또 한번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군들을 해볼까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보스타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보스타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어떻게 딱 보면 이제 마디에 대한 자리대, 가격대가 대충 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면은 일단은 마디 매매는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나온 이후에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매도짜리죠. 이 자리대가. 이 자리대가 매도짜리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자리대에 눌림목 자리를 잡아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날 목요일날 방송 출연했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하나는 제가 목표가를 7,000원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 7,000원을 잡아드린 부분들은 쭉 보시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어느 정도 캔들에 의한 저항대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냥 제가 통상적으로 방송에다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전고점 요 자리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전에 있던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자리대가 목표치입니다. 저항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일단 공부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알려드리기가 까다롭게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7,000원을 목표치를 했는지를 보자고요. 차트는 일봉, 주봉, 월봉, 분봉, 틱 차트까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30분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승은 3번 마디를 하게 되면 쌍봉을 좀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을 보게 된다면 요 상승을 봤습니다. 이 상승을 보고 난 이후에 눌림목 가격을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피보나치로 했겠죠? 피보나치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50%의 조정을 받았어요. 50%의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상승 N자형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 N자형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표치를 안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여기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 밑으로 내리자 그랬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얘도 한번 보십시오. 1.618배입니다. 1.618배가 지금 현재 저항대예요. 저항대니까 여기에서 오후 방송에 출연하면서 차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치가 찼으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겠죠. 만약에 오늘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상승폭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이 자리대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쭉 보게 된다면 약 7,000원이에요. 이 자리대가 조금 안 보이니까 확인해서 봅시다. 자, 이 자리대가 약 7,000원이죠.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체크를 해드린 자리대가 약 6,990원, 약 7,000원 자리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가 목표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000원을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린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디 부분들이나 피보나치 부분들, 이 피보나치는 가격이 써 있어요. 가격이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대에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목표치는 목표치 나름대로 그 위에 자리가 돼 있죠.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그냥 팔면 돼요. 그게 피보나치를 이용한 마디 매매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마디를 저가를 형성해 주고 나서 넘어갔어요. 근데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간다 그랬죠.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도짜리예요. 즉 6,600원대 초반권역이 매도짜리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거 6,600원 목표치인데 6,750원까지 올라갔잖아. 저 못 먹은 거 아쉬워갖고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팔아놓고 그럼 그 다음 목표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목표치가 얼마나 나올 건가? 그럼 그 피보나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윙 매매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봉을 갖다가 놓고 봐도 되고 일봉을 갖다 놓게 되면 좀 긴 여유 있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아니면 월봉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예로 한번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다른 종목군들 한번 해볼게요. 다른 종목군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한일 이화를 한번 볼까요? 자, 한일 이화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느덧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두 번째 상승을 해주고 세 번째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마디로 따져봐도 다 맞습니다. 대충. 그냥 대충 거봐도 맞아요. 여기서 듣고 여기까지 올라갔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입니다. 그럼 매도하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조정을 받고 갔으니까 이거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예요. 근데 16,700원, 17,000원 이 자리대인데 18,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못 먹은 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디에다가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 번 더 활용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제가 했던 그대로를 고점을 놓고 이렇게 내려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61.8% 1.618배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다시 가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갖다 붙이면 그 자리대가 목표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얼추 마디를 보나 어떻게 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 꼭지에 팔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목표치가 과연 어디가 나올까 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즉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 혹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추세가 유지가 되면 그 종목군들 그대로 그냥 피보나치 전략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정도만 좀 더 볼게요.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만도가 있어요. 자, 만도 한번 볼게요. 이거 상승했자로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디를 저점으로 하고 어디를 고점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것도 마디를 다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점이 나왔어요. 저점이 나왔으니까 고점 찍으면 되잖아요. 고점을 찍으면 되는데 여기가 고점이 나왔어요.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요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고점 형성해주고 조정을 요만큼 받았어요. 찔끔. 이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매도짜리예요. 여기가 매도 나왔으니까 오늘 매도하시면 되죠. 일단 어제, 그제 매도하면 이게 단기 고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여유있게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목표치는 여기까지 나왔고 조정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피보나치 갖다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적으로 한 차례 한 마디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어디를 잡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데요. 어느 정도 61.8%의 조정을 받고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1.618배를 얘는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연장파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야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가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조정을 받고서 이 상승폭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12만원대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목표치는 이거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 14만원, 15만원 가까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15만원짜리를 딱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과거에 있었던 저점 부분들 지지했던 권역까지 아마 이 자리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방송 중에서 혹은 종목 상담 중에서 얘기를 하겠죠. 아, 이 자리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잡으시고요. 이 자리대는 저항대가 많은 구간이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속내는 이거거든요. 피보나치 조정대라든가 파동을 이용을 해서 혹은 구하든가 마디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즉, 내 거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박 플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멘토분들이 나와서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리죠. 그 부분들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도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잃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 마디에 대한 부분들과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들은 추세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면 좀 헷갈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가 있겠냐면 상승의 기본형은 무조건 N자형이에요. E자형도 있고 NT값이 있고 MV값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N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N자형의 상승으로 기본이 되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추세를 보든 캔들을 보든 이동평균선을 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오로지 추세 그리고 거래량 이 부분들만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상승 과정에서 혹은 하락 과정에서의 지지 혹은 저항 자리대를 보고 그 마디를 같이 계산을 해서 언더슈팅이 나오느냐 혹은 오버슈팅이 나오느냐 그 부분들만 따져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형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대형주들은 상승 추세대를 기록을 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주도 섹터가 현대차가 있을까요? 자, 현대차를 한번 봅시다. 현대차를 보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몰라요. 추세는 그리고 싶은데 근데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그리면 되고 고점과 고점을 그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굽으면 여기가 추세대죠? 이 자리대가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추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게 된다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것들은 또 닿질 않아요. 닿지 않고 그냥 여기서 조정을 받아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마디를 계산해보면 돼요. 자, 추세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놨으니까 자, 현대차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이제? 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겠구나.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올라갈까? 그거 생각해봐야겠죠?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저점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 받았으니까 요 폭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오버슈팅 나왔을 때의 자리예요. 즉 약 한 2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네요. 향후에 보게 된다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마디의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예요. 추세는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거 갖다 붙이면 이게 매도의 급소자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매도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다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눌림목 구간이 어딘가. 근데 피보나치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동평균선 모르고. 근데 추세는 그려놨어요. 그럼 저점 나왔으니까 이 저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다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추세를 그려놓고 상승폭만큼 그려놨다라면 그냥 보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것처럼 추세를 그려놓습니다. 추세를 그려놓고 난 이후에 이탈되면 잘라버리세요. 그냥 손절하시고 다시 보면 돼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기아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때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봐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목표치는 아직까지 이만큼 남았어요. 그죠? 남아있는데 중간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중간의 추세대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을 해주고 조정 받았어요. 저점 나왔으니까 이거 갖다 붙이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매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지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향후의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추세대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점, 그리고 저점 긋고 고점, 고점 긋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만큼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상승하고 횡보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마디가 나왔으니까 저점에서
고점 나왔어요. 조정 나왔죠? 그러면 이거 갖다 붙이세요, 다가 요래 갖다 붙이면 69,000원, 69,500원, 7만원. 이 자리 때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팔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면 저항대 자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면 추세는 그어 놓고 마디로 계산하고. 그러면 매도해야 될 자리, 매수해야 될 자리, 그 자리 때는 좀 더 확실하게 혹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종목 더 추천을 받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만 받아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